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저는 스시나 덴뿌라, 라멘, 돈카츠, 오코노미야키 이 정도 생각나는데 실제로는 더 많겠죠. 이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은 초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주식은 아닙니다. 일본인들은 의외로 카레를 거의 매일 먹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집마다 김치 맛이 다 다르고 지역마다 비법이 따로 있죠. 이렇게 카레는 일본의 가정마다 각각 다른 레시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이고 흔한 음식이래요. 이런 일본의 국민 음식인 카레가 어느 날 그런데 공포의 대상이 됐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한동안 카레를 먹지 못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1998년 7월 25일이었습니다. 와카야마현 지구 마을에선 전통 축제인 마츠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축제를 주관하는 자치회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행사장에서 카레를 나눠줄 생각이었어요. 카레는 행사장 차고 안에서 두 개의 커다란 냄비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죠.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카레였습니다. 카레가 완성되자 사람들이 받아가기 시작했고 먹었는데요. 그러던 중 누군가 갑자기 카레 스톱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은 축제 현장 소리가 시끄럽다 보니까 이 말을 듣지 못했어요. 몇 명인지도 모를 사람들이 카레를 먹었고 잠시 후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로 복통이었고요. 구토를 하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심한 경우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행사장의 수십 명이 집단으로 이상 증상을 보이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카레를 내려놨고 마츠리는 중단됩니다. 행사장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근처 병원에 다 이송됐죠. 하지만 이미 병원이 마을에서도 환자가 발생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 거죠.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이날 마츠리가 열리던 행사장과 마을에서 구토를 하고 쓰러진 사람은 모두 67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이 마츠리 행사장에서 만든 카레를 먹었다는 게 공통점이었죠. 그중 자치회 회장과 부회장, 여고생과 남자 초등학생까지 4명이 사망합니다. 마을 자치회에선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카레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월이면 더운 여름입니다. 식중독이 발생하기 아무래도 쉽겠죠. 그러자니 이상한 부분은 차고에서 만든 카레가 당일 거예요. 전날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빨리 상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다가 식중독에 걸렸다 한들 카레 문제로 사람이 사망할 정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보건소에서 조사를 나옵니다. 보건소에서도 처음엔 식중독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검사해보니까 차고에 있던 냄비 중 하나에서 아비산 성분이 나온 거예요. 아비산의 정식 명칭은 삼산화이비소라고 하는데 비소의 일종입니다. 방부제나 안료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고 0.06g만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에요. 카레에 맹독성 비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카레에 비소를 넣었다고 판단해 마을 전체를 조사합니다. 마츠리는 작은 마을의 자치회에서 연 행사였어요. 다른 지역까지 알려질 만큼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여기 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현지 마을 주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마을 사람 중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생각이 맞았어요. 3개월간 마을 사람들을 조사한 끝에 유력 용의자를 체포했죠. 1998년 10월 4일 검거된 용의자는 37살의 하야시 마스미였습니다. 마스미는 사건이 벌어진 마을에 사는 주부였고 마츠리 행사에 참가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스미의 남편도 체포되는데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평범한 주부인 마스미를 용의자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남편은 또 왜 같이 체포된 걸까요?
마스미가 정말 마을 사람들에게 비소를 먹였는지 지금부터 부부가 같이 체포된 이유와 수사 내용, 재판 결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10월 마스미가 체포되고 4년 뒤인 2002년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간단히 끝났어요. 법원은 마스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마스미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항소를 해요. 하지만 2005년과 2009년 법원에선 마스미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죠. 사실 이 재판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본 사람들은 그래요. 마스미가 어떤 이유로 항소를 하던 사형은 이미 재판 전부터 정해진 결과였다는 거죠. 그만큼 마스미의 범행이 확실해 보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사형을 판결하게 됐냐는 거예요. 첫 공판에서 마스미를 기소한 검찰은 피고가 카레에 비소를 넣었다는 증거를 법원에다 1700점이나 제출합니다. 여기에 마스미가 카레에 뭔가 넣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범행 증거인 카레에서 검출된 비소가 마스미의 집에서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 당시 마스미의 남편인 하야시 켄지가 흰개미 방역업체에서 일했기 때문에 살충제로도 쓰이는 비소가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소는 카레에 들어있던 것과 동일한 비소예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마스미는 확실한 범인이죠. 피해자는 67명이나 됐고 그중 4명이 사망했어요.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2002년에 첫 공판에서 방청객이 5220명이나 몰렸거든요. 이게 유명인이나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의 재판에서는 최고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 카레 사건은 그만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형 판결 후 지금까지 마스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마스미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1700점에 달하는 증거와 앞뒤 인과가 정확히 들어맞고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냐는 거죠. 만약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뭔가 놓친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혹시 모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사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마스미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1700점의 증거가 사실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고요. 정황상의 간접적 증거들이었습니다. 마스미가 카레에 비소를 넣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1700점의 증거 중 단 한 가지도 채택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겐 범행 동기도 딱히 안 보여요. 평범한 주부가 마을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아무나 죽으라는 식의 테러형 범죄라고 해도 거기서 마스미가 이득을 보는 건 없거든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법원은 증거도 없고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마스미에게 사형을 내렸다는 건데 왜 그러냐는 거죠. 앞에서 말한 목격자의 진술이 결정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목격자가 남자아이예요. 진술 내용 보니까 사건 당일 행사장 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일하는 곳 앞에 자판기에서 주스를 마시다가 차고로 향하는 마스미를 봤다는 겁니다. 카레가 만들어지는 그곳. 크림색 바지에 하얀 티셔츠 입었고 목에 수건을 두른 긴 머리 여성이었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당시 마스미가 손에 분홍색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컵에 들어있는 뭔가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히 걷느라 걸음걸이가 이상했다는 거죠. 그리고 차고로 들어가 카레가 있는 냄비의 뚜껑을 열었다는 이런 진술이었어요. 하지만 마츠리에 참가한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이 남자아이의 진술이 다릅니다. 마스미는 검은 옷을 입었고 머리는 짧은 단발이에요. 목격자라는 남자아이가 진술한 분홍색 종이컵은 행사장에서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사장 쓰레기통에서는 비소가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파란색 종이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문은 없었어요. 그럼 이 목격은 마스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마스미의 딸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재판에서 또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요. 마스미의 딸이 체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목격한 장소의 자판기와 차고의 거리가 20m쯤인 걸 감안하면 마스미의 딸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당시 마츠리에서 카레를 나눠주는 당번이 있었어요. 이 중에 마스미도 있긴 했지만 역시 딸도 옆에 있었고 오후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나눠줬다고 합니다. 마스미의 딸도 이 부분은 증언했어요. 엄마와 같이 차고에 들어갔고 엄마는 카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냄비 뚜껑을 열어 카레 맛을 봤다고 진술했다는 거죠. 목격자 아이가 본 장면은 바로 이 마스미의 딸이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카레 당번은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카레에 비소를 넣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마스미도 재판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카레에 비소를 넣을 생각이었으면 자신의 딸이 먹을 수도 있는데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 딸은 그리고 카레를 분명히 먹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마스미가 카레에 비소를 넣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먹기 전에 딸이 먼저 사망했겠죠. 나중에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 딸이 카레를 먹었다길래 여러 번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마스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가족이 죽을지도 모르는 현장에서 카레에 비소를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스미의 가족은 행사장에서 모두 카레를 먹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 5일 후 경찰이 확보한 내용인데요. 경찰은 마스미의 범행 입증에 이 목격담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소는 차고 안 냄비에서 발견됐는데 정작 그 남자아이, 목격자가 서 있던 자판기에서는 이 냄비가 보이지 않아요, 각도상. 이 사실이 새로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목격자 아이의 진술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이 남자아이를 섭외해서 연기를 시켰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면 종합해 볼 때 이 아이가 봤다는 냄비는 비소가 들어있지 않은 다른 냄비거나 처음부터 진술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결국 목격자는 법원에서 진술하지도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예. 법원은 증거와 동기, 목격자 없이 마스미에게 사형을 내린 거죠. 대체 어떤 근거냐는 거예요. 카레에서 나온 비소와 마스미 집에 있었다는 비소가 같은 성분이라는 증거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이게 재판 초기에 결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당시 비소의 검사 결과는 동일한 제품이라는 게 확인된 거고요. 비소의 제조사가 같다는 겁니다. 마스미 집에 비소가 있고 문제의 카레에서 비소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마스미가 넣었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비소 문제 때문에 2012년에 다시 한번 재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마츠리 행사장에서 발견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종이컵과 카레 속에 있던 비소, 마스미 집에 있던 비소가 모두 성분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회사 비소인 거예요. 새로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살해 도구인 비소도 일치하지 않으니까 결국 법원은 마스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아무런 입증도 되지 않으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미가 무죄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법원 판단에 의문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냐는 거죠. 첫 공판 때 마스미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술이나 변론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마스미의 남편인 켄지는 사기 혐의로 6년형을 받았거든요. 같이 체포되면서. 이런 데다 자기까지 구속되면 부모 없이 남겨질 아이들이 걱정된 겁니다. 억울하지만 재판을 뒤집진 못할 것 같아서 작은 형이라도 받고 그 사이 남편이 출소하면 교대로 아이들을 책임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자기가 함부로 변론하다가 형이라도 추가될까봐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형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마스미도 적극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감옥에 갔죠. 아이들은 보육원에 맡겨졌거든요. 부모가 없는 애들도 아닌데 그 당시
보육원에 가야만 되는 이런 이유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남매예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딸은 알려진 정보가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 대신 적극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부모 없이 자라 힘들었다는 이런 환경과 살인자의 자식으로 사회에서 받은 시선에 대한 책을 냈고 2005년에 출소한 아버지도 방송에 출연하거나 인터뷰하면서 적극적으로 마스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제목인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온대요. 이 비소 사건이 예전에 같은 마을에서도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마스미 가족이 이사올 당시 이웃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부터 수십 마리의 개들이 비소를 먹고 죽는 사건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밭에 뿌린 비소 때문에 한동안 그 땅을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범인은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다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전엔 시골이나 작은 마을이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어떤 물건을 어느 위치에 두는지도 아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스미 집에 비소가 있다는 걸 마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마스미 집에서 비소를 훔쳐다 카레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2012년 비소를 재수사하면서 다른 비소였다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 최소한 첫 공판에서 법원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건의 퍼즐이 맞지 않자 카레에 들어있던 독극물은 비소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 사건 자료를 다시 봐야겠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실된 건지 폐기된 건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이 안 돼요. 여기까지 보면 수많은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스미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있다는 건데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재수사는 없다는 거죠. 왜 법원은 계속 버티고 있냐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다시 중요한데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마스미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거죠. 마스미는 하야시 켄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켄지가 초혼이 아니에요.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심각한 가정폭력 때문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이 부부는 가난했습니다. 월세 3만엔 정도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아내인 마스미가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대출을 받더니 3,500만엔 정도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7천만엔 정도 하는 120평짜리 집도 사는 거예요. 마스미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던 사람인데 이제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 마스미가 이 집을 사기 전에 어머니가 뇌출혈로 사망했거든요. 이때 사망보험금이 1억 4천만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미는 보험 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마스미가 어머니 사망에 관련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보험금이 너무 커요, 액수가. 그 당시 1억 4천만엔이면 지금 한국 돈으로 20억 정도의 가치예요. 뇌출혈로 인한 사망 보험금이 20억이나 된다는 거는 이건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시기에 마스미 주위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현상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스미의 친구와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비소 중독 증상을 보인 거예요. 심한 경우 남편의 지인들은 전신마비나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스미가 챙겼대요. 이때 마스미는 약 22건의 사기 혐의에 총 5억엔이나 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남편인 켄지까지 비소에 중독돼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는 결국 이때 보험 사기로 붙잡힙니다. 초호화 맨션을 구입하겠다면서 비소가 든 우동을 아는 사람에게 먹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살아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행적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남편인 켄지가 사기로 6년형을 받은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마스미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지 풀려났거든요. 그리고
5개월 뒤에 이번 비소 사건이 다시 일어난 거고요. 이게 법원이 충분한 혐의 입증 없이도 사형을 선고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피고의 범행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피고도 진술을 거부했는데 법원이 첫 공판에서 사형을 판결한 유례없는 특이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스미는 일본의 11번째 여성 사형수로 오사카 구치소에 있고요. 계속해서 항소를 준비 중이에요. 여기가 마스미 집입니다. 벽에 낙서들이 보이죠? 이게 카레 사건으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욕을 해놓은 거예요. 부부가 감옥에 가고 아이들은 시설에 들어가자 빈집이죠. 2000년 2월에 누군가 이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았고요. 그 사람은. 지금은 이 집이 다 타버리면서 공터로 빈 공터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된 사건이었고요. 그만큼 여파도 컸습니다. 일본인들이 카레라는 음식에 반감을 갖는 계기가 됐고 모든 식품회사에서는 한동안 카레 광고를 중단한 적도 있어요. 요리 프로에서도 카레는 한동안 소개되지 않았고 애니메이션이라도 카레가 나오는 장면이 있으면 모두 방송이 취소됩니다. 사건이 마츠리 행사 때 일어나서 마츠리에 대한 이미지도 좀 나빠졌어요. 한동안 전국에서 마츠리 행사 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금지됐고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제공해야 되면 카레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사망한 피해자 중에 학생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건이 일어난 야마카타현의 전 지역 학교에서는 급식으로 카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그 밖에 생존자 63명은 아직 비소 중독에 의한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형 판결 받긴 했지만 마스미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빠져나갈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분명한 증거를 들이밀어서 인정시킬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워낙에 일본이란 나라는 검찰의 힘이 막강해요. 그래서 한번 기소가 들어가면 거의 승소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피고, 범인이 되는 그 마스미 당사자가 내가 죄를 저질렀다, 인정한다, 이 말을 들을 필요도 있다는 거죠. 모두 그리고 국민들도 납득 가능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줘야만 사건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1998년 7월 25일 일본에서 일어난 독극물 카레 사건 파일이었습니다.